새벽 5시 흑산도 바닷가 마을에 차오르는 물안개를 뚫고 홍어 냄새가 도드라지게 퍼져나옵니다. 정불래 할머니의 집 마당 앞에 놓인 오래된 장독에서 나오는 퍼레한 냄새는 이 마을의 아침 신호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78년을 살아온 굽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할머니는 맨손으로 장독을 열어 바닷바람에 풍기는 냄새를 가르며 굳은 두 손을 집어넣어 홍어를 꺼냅니다. 거친 바닷바람에 대비해 머리에 두른 하얀 수건이 가볍게 펄럭입니다. 아이고, 또 그 냄새, 숨이 막혀 정말. 담장 너머로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코를 움켜쥐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할머니는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장독 속 홍어를 꺼내어 마당 작업대에 펼치는 모습이 익숙합니다. 바다 내음보다 진한 홍어 냄새가 마을을 뒤덮는 이 시간, 그 냄새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정불래 할머니의 얼굴은 바다가 만든 주름 속에 자부심을 품고 있어요. 달력이 가득한 흑산도의 사계절은 홍어의 시간으로 흘러갑니다. 봄과 여름, 철마다 어선으로 들어오는 홍어를 받아 가을과 겨울을 지나며 삭혀내는 과정이 평생 일과였기에 이제는 피부에도 그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서울로 나간 아들 정기호는 어머니의 장독과 손맛을 믿고 사업을 키웠습니다. 그 장독에서 시작된 작은 가게가 이제는 전국 유통망을 가진 식품회사 정기푸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뒤틀린 관절이 아프지만 여전히 매일같이 손수 홍어를 손질합니다. 정불래 할머니의 갈라진 손등 위로 맺히는 새벽 이슬은 짠 바닷물 같습니다. 그 손으로 만져지는 홍어 한 점은 단순한 생선이 아닌 60년 인생의 무게를 품고 있어요. 손맛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기계로 만들 수 없는 오직 사람의 손이 품은 세월과 정성이 깃든 맛이지요. 마당 구석에 놓인 낡은 빨간 양동이에 거친 홍어 껍질이 하나둘 쌓이고 작업대 위에는 하얀 살점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정할매, 오늘도 새벽부터 수고가 많네. 지나가던 우체국 집배원 김순자 씨가 담벼락 너머로 인사를 건네오지만 그 표정에는 역시나 숨겨진 인상이 배어 있습니다. 코끝을 찡그리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이미 수십 년간 봐온 반응이라 무덤덤해진 지 오래입니다. 어릴 적 아이들이 놀리던 때부터 시장 상인들이 멀리 자리를 잡던 순간까지 정불래 할머니에게 홍어 냄새는 곧 자신의 존재였습니다. 아가씨들은 꽃향기 나고 나는 홍어 냄새 난다 했지.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할머니는 미소 짓습니다. 햇살이 점점 바다 너머로 올라오면서 손길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오늘도 30마리 가까운 홍어를 손질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 이 홍어가 누군가의 식탁에 올라갈 때의 기쁨을 생각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전통은 잊혀가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이어지는 삭힘의 기술은 단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얼마 전 서울에 있는 아들 정기호가 전화로 전해준 소식은 그런 자부심을 더했습니다. 백화점 입점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에 할머니의 굳은 얼굴에도 작은 물결이 일었어요. 도시 사람들이 홍어의 진정한 맛을 알아주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은 평생 이 냄새와 함께 살아온 정불래 할머니에게 인생의 보상처럼 느껴졌지요. 마침내 이삭은 홍어의 참맛을 알아주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안도감이 가슴 깊이 번집니다.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는 아침, 정불래 할머니는 작업을 마치고 이제 장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낡은 고무신을 신고 바구니에 홍어를 담아 등에 짊어집니다. 그 냄새가 따라오는 길을 걸어 시장으로 향하는 모습은 흑산도의 풍경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웃들은 여전히 코를 막고 지나가지만 할머니에게 그 냄새는 자존심이자 인생의 증거입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상인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자리를 멀리 잡으려는 생선 가게 주인들,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질까 걱정하는 채소 장수들.
하지만 정불래 할머니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향합니다. 시장 구석에 마련된 작은 공간, 그곳은 30년 넘게 그녀의 영역이었습니다. 홍어 한 점 건네며 할머니의 표정에는 자랑스러움이 서려 있어요. 이것이 내 인생이고 이 냄새가 내 존재라는 듯이. 할매, 이번에 서울 백화점에 들어간다면서 대단하네.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다가오며 축하의 말을 건넵니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지만 굳은 입가에 잠시 머무는 미소가 그 자부심을 대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흑산도의 하늘 아래 홍어 냄새와 함께 살아가는 정불래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냄새 때문에 멀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냄새 속에 담긴 자신만의 가치를 잃지 않는 삶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정불래 할머니에게 홍어 냄새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닌 평생을 바쳐온 자신의 살, 그 자체입니다. 아침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흑산도 선착장은 섬을 떠나는 이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합니다. 정불래 할머니는 평생 가져본 적 없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손에 들고 서 있습니다. 잔뜩 구겨진 낡은 보자기 속에는 평생 모아온 통장과 백화점, 납품 계약서가 소중히 담겨 있어요. 바다 내음과 함께 희미하게 배어 있는 홍어 냄새는 오늘따라 더 짙게 느껴집니다. 아직 정기호가 보내준 배표를 꼭 쥔 손등에는 세월의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불래 씨, 서울 가서 잘 다녀오게. 아들 회사 큰 성공 축하하네. 선착장 매표소 직원이 익숙한 얼굴을 알아보고 건네는 인사에 할머니는 살짝 고개를 숙입니다. 평생 섬을 떠난 적이 거의 없었기에 이 작은 여정조차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78년 인생에서 서울은 10번도 가보지 않은 먼 세상이었으니까요. 배에 오르며 할머니는 문득 자신의 얼굴을 더듬어 봅니다. 홍어 냄새가 배었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스칩니다. 배가 출발하고 흑산도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창가에 앉은 정불래 할머니의 눈에는 일평생 살아온 섬의 윤곽이 파도 너머로 흐릿해집니다. 품에 안은 보자기 속에서 손녀 정민아의 사진을 꺼내 바라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손녀의 웃는 얼굴을 보며 그제야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손녀는 할머니가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라고 늘 말했어요. 친구들에게 우리 할머니는 홍어 할매라며 당당하게 소개한다는 손녀의 말이 떠오르며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어머, 이 냄새는. 배 안에서 맞은편에 앉았던 중년 여성이 코를 막으며 자리를 옮깁니다. 할머니는 이제 그런 반응에 무뎌진 듯 그저 창밖 바다를 바라봅니다. 평생 이 냄새와 함께 살아왔으니 스스로는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향이지만 남들에게는 여전히 강렬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은 그런 시선이 조금 아프게 다가옵니다. 서울에 가서도 이런 반응을 마주하게 될까 하는 작은 두려움이 스치기도 합니다. 육지에 도착한 할머니는 서울행 고속버스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보자기 속에서 아들이 보내준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기푸드라는 글자 위에 찍힌 도장이 선명합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손맛과 정성으로 이룬 성공이라는 사실이 새삼 가슴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평생 홍어 냄새와 함께한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명인지도 모릅니다. 버스에 오르자 정불래 할머니는 창가 자리에 조심스레 앉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어요. 차가 출발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갑니다. 하지만 할머니, 옆자리만은 끝내 비어 있는 모습에 가슴 한켠이 쓰립니다. 백화점 대금을 받으러 가는 길인데 이런 작은 서러움이 따라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굳건한 마음은 이런 작은 상처로 흔들리지 않아요. 손녀에게 줄 선물을 생각하며 창밖으로 흘러가는 낯선 풍경을 바라봅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높아지는 빌딩들과 복잡한 도로는 할머니에게 낯선 세상입니다. 흑산도의 바다와 작은 마을, 풍경만 보아온 눈에 서울의 거대한 모습은 압도적으로 다가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 속 종이에 아들이 적어준 주소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서울 강남의 은행 이름과 주소가 적힌 쪽지를 보며 약간의 긴장감이 밀려옵니다. 큰 돈을 받으러 간다는 설렘보다는 낯선 도시에 홀로 서게 된다는 불안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아들 레미는 왜 직접 받지 않고 나를 부르는 걸까? 문득 할머니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치지만 이내 아들의 말이 떠오릅니다. 홍어 장인의 정성이 담긴 제품이니 그 장본인이 직접 첫 대금을 받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아들의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서울행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일평생 홍어와 함께한 세월이 이제야 빛을 보는 것 같아 작은 자부심도 느껴집니다. 서울 도심에 도착한 버스에서 내린 정불래 할머니의 눈앞에 펼쳐진 도시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번잡합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입니다. 할머니는 느린 걸음으로 인도를 걷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스치며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홍어 냄새는 이곳에서도 할머니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아요. 그 냄새가 백화점 입점으로 이어진 자신의 인생이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앞에 도착한 정불래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쉽니다. 커다란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직원들과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낡은 고무신과 시골, 옷차림의 자신이 저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잠시 망설임이 듭니다. 그러나 가슴 속에 품은 보자기 안의 계약서가 할머니에게 용기를 줍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은행 문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정불래 할머니의 얼굴에는 일평생 바다와 함께한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주름 속에는 삶의 지혜와 단단함이 깃들어 있어요. 서울의 한복판, 번화가, 은행 앞에 선 흑산도 홍어 할머니의 모습은 어쩐지 이질적이면서도 존엄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증명하러 온 것처럼 당당한 걸음으로 은행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낯선 도시 속에서도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가는 힘찬 의지를 보여줍니다. 320억이라는 거금을 받으러 온 진정한 장인의 모습이 그 소박한 외양 속에 숨겨져 있음을 아직 아무도 모른 채 정불래 할머니의 서울 이야기는 이제 시작되려 합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은행 안은 온통 차가운 대리석과 유리로 둘러싸인 별세계 같습니다. 정불래 할머니의 낡은 고무신이 반들반들한 바닥을 밟는 순간 마치 시간이 느려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직원들과 세련된 고객들 사이로 걸어가는 할머니의 구부정한 뒷모습은 이곳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손에 쥔 보자기 속 통장과 계약서가 할머니에게 유일한 의지처럼 느껴집니다. 어서 오세요. 번호표를 뽑으시고 기다려주세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하지만 정불래 할머니가 가까이 다가서자 그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희미하게 풍기는 홍어 냄새에 코끝을 찡그리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번호표를 건네며 직원의 손이 할머니의 손과 닿지 않도록 조심스레 피하는 모습이 할머니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대기 의자에 앉은 정불래 할머니 주변으로 묘한 진공 상태가 형성됩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무언가 냄새를 맡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자리를 옮깁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그런 모습들을 묵묵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평생 이런 반응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낯선 도시의 번듯한 은행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찌릅니다. 320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십시오. 전광판에 번호가 뜨고 기계음이 울립니다. 정불래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3번 창구를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창구 앞에 앉아있는 직원은 29살 한지수,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완벽한 화장, 그리고 깔끔한 유니폼을 갖춘 그녀는 대리석처럼
차갑고 정돈된 인상을 풍깁니다. 처음에는 모니터만 바라보던 한지수의 시선이 정불래 할머니에게 향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화합니다. 무슨 업무를 보러 오셨나요? 냉랭한 어조로 묻는 한지수의 눈빛에는 거리감이 가득합니다. 할머니가 보자기를 풀어 통장을 꺼내자 한지수는 코끝을 살짝 찡그리며 고개를 뒤로 젖힙니다. 그 순간 정분래 할머니의 가슴에 작은 상처가 생깁니다. 평생 홍어와 함께한 삶이 이곳에서는 부끄러운 존재로 취급받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이 통장에 입금될 돈을 확인하러 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한지수는 통장을 받아들며 손끝으로만 겨우 집어들고는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는 옆자리 동료에게 작게 속삭입니다. 어휴, 이 냄새 정말. 어디서 오신 거야? 소독 좀 하고 오시지. 그 말이 정불래 할머니의 귀에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지만 할머니의 귀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평생 파도 소리와 함께 살아왔지만 사람들의 속삭임을 놓치지 않는 귀를 가졌지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지만 정불래 할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합니다. 평생 단련된 굳건함이 그녀를 지탱합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민원이 많아서 잠시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지수는 할머니의 통장을 살펴보지도 않고 옆으로 밀어두며 말합니다. 창구 앞에 다른 손님이 없는데도 말이지요. 뻔한 거짓말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거실 탁자만한 창구 너머로 한지수는 의도적으로 다른 업무를 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저기요,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할머니의 말에 한지수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며 말합니다. 다음번에 오실 땐 위생 좀 신경 써주시겠어요. 다른 손님들도 계신데 그 말은 의도적으로 주변에 들릴 만큼 크게 말해졌고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정분래 할머니에게 꽂힙니다. 누군가 코를 막는 모습, 또 다른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 그 모든 시선과 소리가 화살처럼 할머니에게 날아옵니다. 그러나 정불래 할머니는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꼿꼿이 허리를 세우며 한지수를 바라봅니다. 이 냄새는 내 인생이고 내 일이고 내 자존심이에요. 조용하지만 힘있는 정불래 할머니의 말에 한지수의 눈이 잠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내 더 차가운 태도로 돌아와 컴퓨터 키보드를 조금 과장되게 두드리며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장 확인해 드릴게요. 근데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저쪽에 가서 좀 기다리시겠어요? 한지수가 가리킨 곳은 은행의 가장 구석진 의자, 마치 격리하듯 다른 손님들과 멀리 떨어진 자리입니다. 정불래 할머니는 묵묵히 그곳으로 향합니다. 등 뒤로 한지수가 손 소독제를 뿌리는 소리와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에 할머니의 굽은 등이 잠시 흔들리지만 이내 더 꼿꼿하게 펴집니다. 격리된 공간처럼 느껴지는 구석 의자에 앉아 정불래 할머니는 손녀의 사진을 꺼내봅니다. 손녀가 자랑스럽게 말했던 그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 할머니는 홍어 할매야.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머니. 그 순수한 자부심이 담긴 목소리를 떠올리며 할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칩니다. 이런 상처쯤이야 바다가 만든 주름 사이에 숨겨둘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진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상처가 조금 더 깊게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의 돈을 확인하러 온 것뿐인데 인간으로서의 존엄마저 무시당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30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은행 구석 의자에 홀로 앉아있는 정불래 할머니의 눈에는 이제 서서히 지친 기색이 맴돕니다. 주변의 손님들은 빠르게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유독 할머니만 잊혀진 존재가 된 듯합니다. 3번 창구에 앉아있는 한지수는 마치 할머니가 없는 것처럼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며 가끔씩 동료와 귓속말로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 웃음소리가 정불래 할머니의 가슴에 작은 바늘처럼 꽂힙니다. 할머니는 마침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지수의 창구로 향합니다. 단단한 걸음걸이가 대리석 바닥에 작은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한지수의 눈이 슬쩍 할머니를 향하더니 이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바뀝니다. 제 통장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정불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타협이 없습니다. 한지수는 마지못해 옆으로 밀어둔 통장을 집어들고 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던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이 살짝 벌어집니다. 한지수는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통장과 화면을 번갈아 쳐다봅니다. 잠시만요. 당황한 목소리로 말한 한지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사무실로 뛰어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정분예.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잠시 후 한지수와 함께 나타난 것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입니다. 그의 명찰에는 장태섭 상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하면서도 어딘가 당혹스러워 보입니다. 정불래 고객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이 지점 상무 장태섭입니다. 갑자기 존댓말을 사용하는 그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장태섭 상무는 급히 할머니 앞으로 다가와 깍듯이 인사합니다. 그 모습에 한지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합니다. VIP 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상무의 정중한 안내에 정불래 할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입니다. 주변의 손님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머니에게 꽂힙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경멸이나 혐오가 아닌 호기심과 놀라움이 가득한 시선들입니다. 저분이 혹시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맞아. 그 유명한 홍어 회사. 또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 뒤를 잇습니다. 은행 안의 공기가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정불래 할머니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상무를 따라 은행 안쪽으로 걸어갑니다. 그 뒤로 한지수의 창백한 얼굴이 보입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정지된 사진처럼 할머니의 시야에 남습니다. VIP 룸으로 안내된 정불래 할머니는 처음 보는 호화로운 공간에 잠시 당황합니다. 가죽 소파와 고급스러운 테이블, 수정 장식이 빛나는 샹들리에, 그리고 최고급 차 세트가 준비된 이곳은 조금 전까지 냄새난다고 구석에 몰려있던 그 할머니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정불래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고객님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장태섭 상무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사과합니다. 그제야 정분래 할머니는 상황을 알아차립니다. 자신의 통장에 있는 320억이라는 금액을, 그리고 아들의 회사 이름을 그들이 확인한 것이지요. 평생 홍어 냄새와 함께 살아온 촌스러운 할머니가 아닌 거대 식품회사의 모체이자 핵심 기술을 가진 장인으로서의 가치를 그제야 인정받은 것입니다. 한지수 직원을 불러주시겠어요? 정불래 할머니의 조용한 요청에 상무는 잠시 당황하지만 곧 한지수를 호출합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VIP 룸에 들어온 한지수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정분내 할머니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내가 냄새나는 건 사실이에요. 평생 홍어와 함께 살았으니까. 할머니의 담담한 목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합니다. 그런데 냄새가 나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내 통장에 돈이 많든 적든 냄새가 나든 안 나든. 정불래 할머니의 말에 한지수의 어깨가 떨립니다. 창백한 그녀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이 손으로 평생 홍어를 만져왔어. 이 냄새가 내 자존심이고 내 인생이에요. 할머니의 굵은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 놓인 통장을 가리킵니다. 그 손끝에는 평생의 시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의 가치를 은행 사람들이 인정한 것이지요. 돈이라는 숫자 앞에서만 고개 숙이는 그들의 모습이 할머니는 한없이 애처로워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지수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낍니다. 그제야 정분래 할머니의 굳은 표정이 조금 풀립니다. 평생 홍어 냄새로 차별받았지만 이제 그 냄새가 오히려 그녀의 가치를 증명하는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보입니다. 그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서 흑산도의 홍어 할머니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냄새는 여전하지만 그 냄새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달라진 아이러니한 순간입니다. 은행 최고층에 위치한 VIP 상담실은 마치 다른 세계와 같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고급 원목으로 마감된 공간에 수제 가죽 소파가 놓여 있고 정블레 할머니 앞에는 크리스털 잔에 담긴 고급차가 놓여 있습니다. 평생 흑산도 바닷가에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한 공간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전경이 마치 꿈결같이 펼쳐집니다. 정블레 고객님, 저희 은행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불편함을 겪으셨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장태섭 상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만 정블레 할머니의 눈에는 그저 돈 앞에 고개 숙이는 모습으로만 보입니다. 상무는 계속해서 사과의 말을 이어갑니다. 그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고 있습니다. 320억, 그것도 대형 백화점과의 계약이 걸린 대금이니 그의 초조함은 당연한 것이지요. VIP 전담 매니저를 즉시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행의 최고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거들먹거리는 그의 말투에 정블레 할머니는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방 안을 채우는 긴장감 속에서 할머니만은 평온해 보입니다. 마치 평생 이런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처럼 말이지요. 현대식 자동문이 열리고 한지수가 고개를 숙인 채 들어옵니다. 창백한 얼굴로 벽 쪽에 서 있는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정블레 고객님, 이 직원이 불편함을 드렸다고 하는데 즉시 인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섭 상무의 말에 한지수의 어깨가 움찔합니다. 자신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기에 공포에 질린 표정이 역력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창구에서 일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얼굴에 스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분내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됩니다. 장태섭 상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정블레 할머니는 느릿하게 가죽 소파에서 일어나 한지수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 순간만큼은 78세의 노인이 아닌 거대한 산처럼 단단한 존재감을 풍깁니다. 이리 와서 앉아요. 할머니의 말에 한지수는 몸을 움츠린 채 소파로 다가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정분내 할머니는 주름진 손을 들어 찻잔을 가리킵니다. 차라도 마셔요. 떨리는 것 같네. 예상치 못한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한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누구보다 차갑게 대했던 자신에게 베푸는 할머니의 자비로움이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정블레 할머니, 제가 너무... 한지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낍니다. 정블레 할머니는 그런 그녀를 묵묵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거친 손을 내밀어 한지수의 손을 잡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합니다. 홍어 냄새가 배인 거친 손과 화장품 향이 나는 매끈한 손이 만나는 순간 서로 다른 두 세계가 교차합니다. 아가씨, 내가 홍어 냄새 나는 건 사실이요. 60년을 그 냄새와 함께 살았으니까. 정블레 할머니의 담담한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웁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냄새가 있어요. 좋은 냄새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각자의 이유가 있지요. 내 몸에 벤니 냄새는 내 인생의 증거니까.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지수의 가슴에 파고듭니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냄새가 불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냄새 때문에 사람까지 판단하면 안 돼요.
이 손으로 320억을 벌었지만 그 돈이 없었을 때도 나는 똑같은 사람이었어. 할머니의 말에 한지수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제대로 정불내 할머니의 눈을 마주봅니다. 그 눈에는 수많은 파도와 바람을 견뎌온 단단함과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법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봤고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봤어. 그것으로 충분해요. 할머니의 말은 단호하지만 따뜻합니다. 그 순간 한지수의 눈물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태섭 상무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입니다. 영업 성과와 고객 관리만 생각하던 그에게도 할머니의 말은 작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내일 아침에 내 돈은 다른 은행으로 옮길 거요. 자존심까지 버리고 돈만 보는 은행에 내 삶의 결실을 맡길 수는 없소. 할머니의 선언에 장태섭 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아니, 고객님, 그건 좀. 그의 말을 자르며 정불내 할머니는 일어섭니다. 이제 다시 그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왔지요. 마치 흑산도의 바위처럼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입니다. 괜찮아요. 내일은 아들을 데리고 올게요. 그때 남은 이야기를 하지요. 할머니가 문 쪽으로 향하자 한지수가 벌떡 일어나 그 앞을 막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에는 간절함이 가득합니다. 정불내 할머니,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다시는. 한지수의 말에 정불내 할머니는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주름진 손을 뻗어 한지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중요한 건 내가 깨달은 거야. 사람은 어떤 냄새가 나든 어떤 옷을 입었든 얼마나 돈을 가졌든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걸.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도시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 속에서 흑산도 홍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 강하게 울립니다. 인생의 깊은 지혜를 담은 그 말 한마디가 VIP 룸의 화려함보다 더 빛나는 순간입니다. 서울의 아침은 흑산도의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빽빽한 빌딩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은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보다 왠지 차갑게 느껴집니다. 정분내 할머니는 아들 정기호와 함께 호텔 로비에 앉아 있습니다. 52세의 중년, 남성이 된 아들의 얼굴에는 어머니를 향한 깊은 존경심이 서려 있어요. 그의 옆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40대 남성 회사법무팀 변호사가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죠?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화가 납니다. 정기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자신의 사업 확장을 위해 평생 홍어를 손질해온 어머니가 은행에서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게 합니다. 정분내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조용히 두드리며 미소를 짓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니까 이제 와서 달라질 건 없지. 할머니의 담담한 말에도 정기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어려 있어요. 어머니의 자존심을 짓밟은 은행에 대한 분노가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무팀 변호사가 조용히 시계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출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세 사람을 이미 소식을 들은 지점장이 직접 현관에서 맞이합니다. 어제의 사건이 얼마나 큰 문제로 번졌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지요. 지점장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합니다. 320억이라는 거금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의 목소리를 떨리게 만듭니다. 정불내 고객님, 정기호 대표님, 이렇게 직접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3번이나 숙이며 사과합니다. 그의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이 심적 부담감을 대변하고 있어요. 정불내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봅니다. 평생 겪어온 차별에 비하면 이런 아부는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지점장의 안내를 따라 은행 최상층의 회의실로 향합니다. 커다란 원목 테이블 위에는 고급 다과와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전경이 펼쳐지지요. 정불래 할머니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며 흑산도의 바다가 그립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직원 교육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점장은 계속해서 사과의 말을 이어갑니다. 그의 눈동자는 수시로 정기호와 변호사가 들고 있는 서류 가방으로 향합니다. 그 안에 계좌 이체 신청서가 있을 것이라 짐작한 듯합니다. 우리 어머님께 그런 불편을 드린 점 정말 유감입니다. 오늘은 계좌 확인을 위해 왔습니다. 정기호의 차분한 목소리에도 분노가 묻어납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고 계좌 이체 신청서를 꺼내자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320억, 그것도 대형 백화점과의 계약금이 모두 빠져나간다면 이 지점의 분기 실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저희가 특별 우대 금리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고객보다 연일 1.5% 높은 수준으로. 지점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집니다. 필사적으로 자금 이탈을 막으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정기호와 변호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봅니다. 꽤 파격적인 제안이지요. 그러나 정불래 할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기업 전용 VIP 창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우선적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전담 직원도 배치하고요. 지점장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간절해집니다. 그러나 정불래 할머니의 표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호한 의지가 담긴 눈빛으로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칩니다. 320억 전액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는 신청서입니다. 안 됩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든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은 거의 애원하듯 말합니다. 그 모습이 어제 냄새난다며 무시당했던 할머니의 처지와 얼마나 대조적인지 모두가 느낍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정분내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이체 신청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냄새난다고 내쫓은 은행, 내 돈도 따라 나가는 거지요. 할머니의 담담한 한마디에 지점장은 할 말을 잃습니다. 그저 멍하니 도장이 찍힌 서류를 바라볼 뿐입니다. 정기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어머니의 당당함이 자랑스러운 모습이지요. 변호사는 신속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처리는 오늘 중으로 완료될 겁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의 사무적인 말투의 지점장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사람이 회의실을 나서려는 순간 문이 열리고 한지수가 들어옵니다. 놀란 표정으로 정분내 할머니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습니다. 할머니, 한지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불래 할머니는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어제의 차가움 대신 따뜻한 이해의 빛이 돌고 있어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배웠으면 충분하다 생각해요. 할머니의 한마디에 한지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이는 그녀의 모습에서 진심 어린 참회가 느껴집니다. 정분내 할머니는 그런 그녀를 향해 작게 미소 짓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로비로 향하는 세 사람의 뒤로 은행 직원들의 시선이 모여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냄새난다며 피하던 그 할머니가 이제는 320억을 움직이는 거물로 다가오는 아이러니.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걸어가는 정불내 할머니의 낡은 고무신 소리가 어제보다 더 당당하게 울립니다. 그 소리 속에는 일평생 홍어와 함께한 자존심, 그리고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며 정불내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서울의 공기는 흑산도의 바다 내음과는 다르지만 오늘따라 왠지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아들 정기호가 할머니의 팔을 조심스레 부축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어요. 이제 집에 가고 싶네요. 할머니의 작은 중얼거림에 정기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어머니를 통해 다시 한번 배우는 순간입니다. 택시에 오르는 정분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한 듯한, 그래서 더욱 당당한 미소가 번집니다. 한 달 뒤, 흑산도의 작은 시장은 여느 때와 같은 아침을 맞이합니다. 정분네 할머니는 낡은 좌판 위에 홍어를 손질하며 단골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서울에서의 일은 마치 꿈처럼 느껴지지만 그 경험은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 깊은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손맛으로 드러난 정분네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작은 섬을 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정할매,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지나가던 이웃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반갑게 인사합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 뉴스에 나간 후 흑산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냄새 때문에 멀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정분네 할머니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머니, 제 발표 잘했어요. 친구들이 모두 박수쳤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 정민아가 달려와 할머니를 꼭 안습니다. 학교 발표에서 나의 자랑스러운 가족이라는 주제로 할머니 이야기를 했다는 미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할머니의 거친 손길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미나가 돌아간 후 할머니의 좌판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섭니다. 이제는 흑산도를 찾는 관광객들도 명물이 된 홍어 할매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시장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정분네 할머니는 여전히 변함없이 묵묵히 홍어를 손질할 뿐 유명세에 들뜨지 않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시장 지붕 사이로 스며들 때 할머니의 손끝에서 홍어 한 점이 떨어져 나옵니다. 60년. 세월이 만든 손맛은 어떤 기계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를 품고 있지요. 서울의 큰 백화점 매장에서도 이 작은 시장 좌판에서도 정분네 할머니의 홍어는 같은 정성으로 만들어집니다. 정성이 맛이고 시간이 가치지 돈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요. 단골에게 건네는 할머니의 말에는 평생을 살아온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시장 위로 내려앉을 때 정분네 할머니는 천천히 좌판을 정리합니다.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마치 인생의 지도와도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할머니의 하얀 수건을 살랑이게 합니다. 홍어 냄새가 배인 그녀의 손에서 삶의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돈으로도 지위로도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치를 지켜온 한 여인의 당당한 발걸음이 흑산도의 좁은 길을 따라 이어집니다. 정분네 할머니에게 홍어는 단순한 생선이 아닌 인생 그 자체입니다. 냄새는 날지언정 그 속에 담긴 사람의 마음은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법이지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삶의 여정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과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황혼튜브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